이번 시간은 C하고 자바의 기본 문법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선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꼭 변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식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이름을 부여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문자는 대소문자 구분하고 그 다음에 언더바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숫자를 사용할 수 있고요. 단 숫자는 첫 글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의 어떤 이름을 붙이는 규약을 C에서 적용해서 각종 이름을 붙이는 부분들은 개발자 보고 알아서 부여를 해라 라는 것이 C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자바인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체크한다기보다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관습적으로 지키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바에서 변수에 대한 이름을 붙일 때는 이제 이와 같은 룰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문자, 대소문자 구분해서 그 다음에 명사형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조합이면서 첫 번째 단어는 소문자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부터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고, 숫자는 뒤에 사용한다라는 좀 굉장히 아주 자세한 규칙을 부여를 해서 변수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변수명만 보면, 아, 이게 변수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자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 두 번째, 변수 선호 및 값 저장하는 부분들은 이제 C나 자바나 동일해요. 그래서 타입, 변수의 타입, 그 다음에 변수명 이퀄 값 하면 변수 선언이 되면서 이퀄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 변수의 값이 저장되는 부분으로 그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볼 텐데, 타입은 C나 자바나 이제 정수인 경우에는 인트, 문자면 캐릭터, 실수면 더블. 자, 물론 뭐 여기 있는 타입들은 교수님이 꼭 알아야 할 그 빈도수가 높은 기본적인 어떤 타입만 교수님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동일해요. 세 가지는. 자, 근데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unsigned int라고 해서 0 이상 정수를 표현하는 부분에 표현하는 타입이 하나 더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값을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에 사이즈를 좀 작게 하기 위해서 특이하게 이런 변수 타입을 추가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불리언이라고 하는 참 거짓에 대한 논리값을 별도로 타입으로 정의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C는 이것을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0은 거짓이고 0, 1 등 나머지 숫자는 참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링 문자열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 어떤 별도 타입으로 정의해서 쓰지 않아요. 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배열 형태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바에서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마치 문자열인 경우에도 그냥 단순한 기본 변수처럼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연산식에서 자동 타입 변환하고 그 다음에 명시적 타입 변환을 해주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C나 자바나 다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작은 방에 있는 그 값을, 그러니까 작은 타입으로 정의된 값을 큰 방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는 변수에다 집어넣을 때는 큰 방 기준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수인 int 타입보다는 더블, 실수로 표현하는 것이 바이트로 2배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수를 만약에 실수에다 계산을 해서 실수 타입인 더블에다 넣는다면 자동으로 실수 타입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자동 타입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명시적으로 우리가 개발자가 이제 요구를 타입 변환을 강제적으로 시키고 싶을 때는 요 변수 앞에 가로하고 실제 변환을 해야 할 타입을 적어 놓으면 바로 지금 예제의 v1이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이 지금 인트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더블로 변환해라, 즉 실수로 변환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타입 명시적으로 우리 개발자가 변환시키는 부분을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산자에 대한 부분들을 볼 텐데, 연산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유사합니다. C에 있는 것을 자바가 이제 거의 대부분 컨닝해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제 연산에 대한 방향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상식적인데, 실제 모든 연산을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다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이꼴이라고 붙어 있는 대입 연산자, 즉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집어넣는 것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산자의 방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 보면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연산에 대한 우선순위는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보면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걸 좀 보면 뭔가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크냐, 작냐, 같냐라고 비교를 하려면 당연히 앞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산술에 대한 부분들이 완료가 돼야지만 이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참 거짓을 따질 때도 마찬가지 비교 부분이 완료가 돼야지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즉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즉 논리, 참 거짓에 대한 부분들이 다 완료가 돼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C와 자바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곱하기 나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복잡한 식이 있는 경우에는 뭐부터 계산하는지 좀 시각적으로 알기가 좀 보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 가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로를 많이 사용해서 좀 시각적으로 뭐부터 계산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똑같이 이 프로그래머를 할 때도 그런 관습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증감연산자는 플러스 1 증가, 마이너스 1 감소한다라고 하는 부분, 앞에 붙으면 모든 연산 중에서 첫 번째 한다, 뒤에 붙으면 마지막에 한다 라는 개념이고, 이것은 C와 자바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에 대한 부분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라고 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C와 자바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연결 연산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이하게 자바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라는 것은 덧셈도 되지만 실제 문자열과 문자열을 실제 연결할 때 쓰는 연산자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교 연산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C나 자바나 동일하게 이꼴 두 개가 붙으면 같냐라고 물어보는 연산자고요. 느낌표 이꼴이면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자바는 우리 앞에서 참 거짓을 따지는, 여기 앞에 가서 다시 보면 이제 자바인 경우에는 참 거짓을 따지는 불리언이라고 하는 타입을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같냐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비교 연산자에 있어서 결과값은 참 거짓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에 반해서 C는 참 거짓을 숫자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인 경우에는 0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인 경우에는 다 1로 참으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 이제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1은 참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1은 참, 0은 거짓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연산자 쪽에서 크기 비교하는 부분은 이건 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외웠던 등호, 부등호 개념이고요. C나 자바나 다 동일하고 이것 또한 실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C가 숫자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리연산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논리연산자는 그러니까 AND면 두 개가 참참이면 참, 그죠? 나머지는 다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오화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이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느낌표 붙은 부정은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M% 두 개, 파이프 두 개, 그 다음에 느낌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 이 논리 연산자에 대한 부분도 결과값은 불리한, 즉 참과 거짓으로 나오고요. C인 경우엔 이것을 숫자로 표현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연산자는 뭐 우리 아까 변수 선언과 실제 그 값의 배정 부분도 맞지만 이꼴이라는 것을 쓰고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고 이것은 C나 자바가 더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연산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이렇게 붙이는데 결국 여기 보면 플러스 이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변수에다가 더해서 다시 그 변수에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C와 자바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연산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다음에 요 파라미터로 변수명을 주면 변수명의 바이트 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한 변수 타입을 주면 그 변수 타입에 대한 사이즈가 몇 바이트냐. 그 다음에 변수명을 주게 되면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 현재 자료의 크기가 몇 바이트냐를 리턴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즈 오브라는 연산자를 왜 C에서 쓰느냐,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실제 첫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C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동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이즈만큼만 메모리에서 할당을 받고 작게 만들어서 뭔가 돌리고자 하는 용도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메모리의 크기를 잡아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산자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문도 C와 자바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C와 자바 보면 if에 대한 문장을 보면 우리가 if else문이 있겠죠. 참일 때 뭐해라, 거짓일 때 뭐해라. 자, 그 다음에 또 if, else if, 또 사이에 계속 else if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else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참이면 실행하고 또 물어보고 참이면 실행하고 그래서 하나씩 차례차례 내려가는 이런 문장 구조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if문 안에 또다시 if문이 들어가는 중첩 if문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스위치문이 될 텐데 스위치문은 스위치해서 어떤 특정 변수 값을 물어보겠죠. 물어봐서 그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에 따라 즉 케이스 어떤 값 1이라면 뭐뭐뭐 실행하고 빠져라 브레이크 또 값 2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값에 따라서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스위치 다음에 들어가는 요 변수에다가 물어볼 수 있는 요 타입 자체가 C나 자바나 실제 정수 한 개, 그 다음에 문자 한 개, 식인데 값이 유일한 거, 이렇게 다 공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바는 거기다가 한 개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열 한 개에 대해서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바는 제공을 해줍니다. 이에 반해서 C는 딱 문자 한 개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f문을 간략하게 문장 하나로 표현하는 부분이 요 조건 연산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텐데, 지금 보면 요 문장 1이 실제 그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수 있는 문장이 될 거고요. 참이면 물음표 다음에 있는 문장 2가, 그 다음에 거짓이면 요 콜론 땡땡 다음에 있는 문장 3이 동작하게 하는 그 형태의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연산문을 쓰게 되면 여기 있는 이제 if문은 굉장히 그 라인 수가 많죠. 근데 조건 연산문을 쓰면 한 줄에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반복문인데, 반복문은 정말 C와 자바가 똑같습니다. 문법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사용하는 반복문이 3개가 딱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가장 빈도수가 많은 포문이에요. 포인 경우에는 이제 포 다음에 갈로를 해서 첫 번째 조건식, 초기화식, 두 번째 조건식. 즉 여기서 이제 참이면 계속 반복을 해라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증감식으로 구성이 돼서 요 중괄호 안에서 계속 반복이 실행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일문 같은 경우에는 화일 한 다음에 참 거짓을 따지는 참 거짓을 따지는 요 조건식을 체크를 해서 참이면 계속 반복 실행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두 화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일문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딱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얘는 반복을 한번 실행하고 화일문에서 조건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참이면 또다시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 조건식에서 거짓이면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문 중에서 두 가지가 또 있는데, 동일한 C와 자바가 동일하게 쓰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브레이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문은 스위치문이나 반복문 안에, 즉 중괄호 안에서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그 중괄호를 딱 벗어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스위치문에서만 사용하고 반복문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 개발자들이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문인 경우는 충분히 브레이크문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문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반복문 안에서 컨티뉴를 딱 만나면 그 반복문 중괄호 안에 있는 밑에 있는 실행문들은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의 시작으로 다시 올라가서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에는 goTo라고 하는 이 문이 있는데, 이 goTo라는 것은 용도 자체가 실행을 하다가 이 goTo를 딱 만나게 되면 특정 라벨 명을 붙인 곳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동하고 싶은 곳에다가는 실제 그 라벨명을 딱 써놓는 거죠. 그래놓고 고투 라벨명 하면 글이 바로 샥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든 개발자들이 이 고투문을 사용하는 개발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막 사용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을 동작을 할 때 굉장히 그 프로그램을 다른 개발자가 막
프로그램을 볼 때 굉장히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투문은 정말 쓰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피치 못해서 정말 긴박한 상황에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막 할 때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할 것이 고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기본 문법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C와 자바를 비교하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C와 자바의 배열 중심적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구조상 C와 자바가 이 컴퓨터 내부적으로 얘를 처리하는 구조 자체가 좀 다릅니다. 달라서 여러분들이 좀 그 C인 경우에는 7장, 자바인 경우에는 5장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을 좀 해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할 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